예, 안녕하세요. 보강병원의 윤주욱입니다.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거고요. 퇴행성 슬관절염은 슬관절을 구성하는 원이 대퇴골과 근이 경골을 보호하는 연골의 일부가 닳아가게 되면서 딱딱한 뼈가 직접 맞닿게 되고요. 연골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때는 질환을 말합니다. 퇴행성 질환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기계적인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된다면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정도가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퇴행성 슬관절염이라고 하면 인공관절 출혈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차를 사고 2-3년밖에 안 된 차가 소리가 나게 되고 고장이 난다고 무조건 새 차로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보통 자동차를 사게 되면 통상 10년 정도 쓰시려고 아주 아껴 쓰실 겁니다. 또 5-6년 정도 되면 장고장을 느끼게 되고 정비 공장에서 조금씩 수리해서 쓰시는 게 일반적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돼서 이제 너무 낡아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새 차로 바꾸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행성 슬관절염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퇴행성 슬관절염도 실제로 그 정도에 따라서 1에서 총 4단계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인공관절 수술은 적어도 3기 이상,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교과서상의 대증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증치료가 무엇이냐면 이는 증상에 따른 맞춤형 해결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라는 증상을 가장 힘들어 하시기에 진통소염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치료에 1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고려사항이 아주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기 관절염 환자가 오더라도 55세 환자는 제가 원래 나이보다 더 일찍 와서 관절염이 병으로 인식하셔야 되네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70세 환자가 2기 관절염으로 오신다면 저는 무릎 관리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따라서 70세 환자분한테는 제가 당장 아프신 통증은 약물로 조절하시다가 관절염 기수가 더 진행하게 되면 인공관절을 권해드리게 되고요. 55세 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진행하는 것을 늦춰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므로 휘어진 다리를 똑바로 바라주는 절골술 등을 권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원칙이 없다는 것이고요. 나이와 본인의 상태 그리고 증상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슬관절 통증이 발생해서 퇴행성 슬관절염을 진단받는다고 하신다면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